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자, 벌써 7강입니다. 절반 정도 왔죠? 이번 주제는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단어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빅데이터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이 빅데이터라는 단어도 최근 이제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면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뭐 빅데이터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등 여러 가지 기술 용어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빅데이터라는 단어의 뜻,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AI와 소프트웨어. 물론 지금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안 들어갔지만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7강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은 빅데이터 시대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자, 데이터베이스란 이것도 제가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술적인 단어의 정의를 가져올 때,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런 이제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을 배운 학생들은 그 뜻에 대해서 좀 이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그 정의를 뜻을 되게 좀 쉽게 압축을 해서 요약을 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달하는 이런 정의가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겁니다. 제가 기초 소프트웨어 및 AI 입문 수업에서 들었어요. 이겁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약간 바꿨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집합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데이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자, 다시 한번 문장을 천천히 봅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컴퓨터 시스템.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식 정보 체계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배웠어요. 데이터가 가장 아래쪽에 있었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와 지식들을 추출하고 분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정식 명칭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우리가 영어로는 DBMS, 자, 데이터베이스가 DB이고 관리가 매니지먼트 시스템 S, 그래서 DBMS라는 정식 명칭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요 두 번째의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른 거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 그 실제로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것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핵심은 클라이언트가, 사용자가 서버 쪽에 무언가를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그 요청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돌려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현대적인 컴퓨터 시스템들은 그런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도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아이가 데이터를 요청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자기 안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응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써본 적이 있느냐? 대다수의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써본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 고급 개발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또는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안 보이는 면에서 뒤편에서 자동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이미 데이터를 다루고는 있었죠. 우리가 단순하게 메모장을 열어서 메모장에다가 글을 쓰고 뭐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하면 그 메모장에 그 파일의 내용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파일 또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와 다르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자,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줄여서 DB라고 많이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앞글자를 따서 DB라고 부르고 제가 이번 수업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도 있고 DB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파일과 DB의 차이라고 해서 자, 이건 비유이지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드는 거고 파일은 메모장 그리고 DB는 엑셀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메모장이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용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사용을 해 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요런 형태의 데이터나 화면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신입생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학과를 예시로 한번 적어 봤어요. 일반 파일에 메모장에다가 그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메모장을 켜고 뭐 김땡땡 20살 국문학과, 이땡땡 20살 미술학과 이렇게 네 학생의 정보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으려면 그냥 이름 적고 나이 적고 학과 적고 엔터 치고 그다음 줄에 또 이제 이름, 나이, 학과 적고 엔터 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일반 파일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런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에는 엑셀을 많이 쓰죠. 엑셀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이름이라 적고 그다음 칸에는 나이, 그다음에는 학과 요렇게 적은 다음 이름 칸에는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름만 적고 나이 칸에는 나이만 적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도 되고 엑셀에 적어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자, 보니까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져왔어요. 자, 동시 접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파일은 동시 접속이 안 돼요. 동시 접속. 자, 메모장을 제가 켜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제가 작성하고 있는 메모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메모장은 혼자만 썼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는 이제 대부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사용하다 보니까 이 메모장이라는 파일을 열어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쓸 이유는 없죠. 같이 쓴 적도 없으실 거고요. 보통 이제 내가 메모장을 열어서 나 혼자 썼지만 자,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배웠잖아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메모장이 서버에 있었고 그 서버의 메모장에다가 자, 어떤 정보를 적었습니다. 요 김땡땡 20살 국문학과 이렇게 적었고 뭐 이땡땡 학생들의 정보를 적어 놓았고요. 자, 만약에 어떤 학생이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이 서버한테 이땡땡 학생의 학과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서버는 이제 그 파일을 열어 가지고 찾아볼 겁니다. 찾아본 다음에 "아, 이 땡땡 학생의 학과는 미술학과예요." 요렇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하면은 한 명만 사용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방금은 한 명이 요청을 했지만 두 명, 세 명이 서버한테 동시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자 어떤 사람의 요청을 받아서 그 이땡땡 학생의 학과를 찾은 다음 이 이땡땡 학생의 학과를 찾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파일에는 한 명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달라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런 일반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 명이 요청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요청을 동시에 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 가능한 거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수강 신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에 다들 이제 수강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1학년들은 대체로 정해진 과목이 있어서 학과에서 안내받으신 대로 그렇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자,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 전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과목들이 동시에 열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전공 선택 과목이나 또 다른 이제 교양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신청을 할 텐데 그때 한 과목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몰리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 수업을 못 들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과목이 열리면은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수강 신청을 할 텐데 만약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파일이라고 하면은 먼저 접속한 사람이 수강 신청을 끝낼 때까지 다른 학생들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훨씬 커지겠죠. 그냥 경쟁만 문제가 아니라 대기열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그 동시 접속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고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현대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힘들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파일로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굳이 뭐 수강 신청이 아니더라도 동시에 몰리는 여러 시스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KTX의 좌석 예매라든지 사람이 많이 안 몰릴 땐 괜찮지만 우리가 금요일이나 또는 아침이나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에는 그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이번 여름이었나요? 지금 26년 여름에 BTS가 또 그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공연 티켓 같은 거 전쟁이죠. 요런 거 구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결성의 문제입니다. 무결성. 단어가 되게 생소할 거예요. 무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의 뭐 그 단어 뜻을 그 설명하기보다 요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전 무결하다. 결점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무결성이란 얘기는 이 파일이 완전한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에 제가 형식에 제한이 없으면 자유롭지만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형식의 제한, 자유롭지만 위험 무슨 말일까요? 자, 밑에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반 파일에서 아까 우리가 그 학생들의 이름, 나이, 그리고 학과를 작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메모장 같은 경우는 저기 20살이라고 적어 놓은 숫자 부분에 한글로 스물이라고 적어도 되죠. 적어집니다. 적어져요.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오른쪽에 나이 칸에 숫자 대신에 한글로 스물이라고 적으면은 입력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건 제가 예시를 들다 보니까 엑셀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들 엑셀 파일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엑셀 파일에도 뭐 숫자 대신에 한글로 스몰이 들어가더라도 엑셀을 입력 가능해요.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엑셀로 예시로 든 거지만 진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나이는 숫자만 입력할 거야 라고 정해 놓으면요. 숫자 외에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형식의 제한이라는 뜻이에요. 형식의 제한. 자, 다시 한번 위에 설명을 보면은 형식의 제한이 없으면 자, 형식의 제한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우니까 숫자 대신에 한글로 스물을 적어도 되는 겁니다.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게 위험하대요.
왜 위험할까요? 자, 바로 오른쪽에 제가 20과 20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적어 놨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만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보지 마시고 20과 20의 차이. 이건 차이가 없죠. 근데 문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20은 따옴표 20 따옴표인데 뒤에 20은 어때요? 따옴표 20 살짝 벌어져 있지 않나요? 따옴표 20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따옴표 20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컴퓨터는 정말 정확하지 않으면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20과 뒤에 있는 20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할 때는 20, 20 같지만 이 실제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왼쪽에 두 번째 미술학과 이땡땡 학생이 20살이잖아요. 근데 이 20 뒤에 만약에 실수로 띄어쓰기가 들어가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20 뒤에 실수로 띄어쓰기가 들어가더라도 눈으로 봐서는 모를 수가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요. 이땡땡 학생의 20 뒤에 띄어쓰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넣으려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에러를 내면서 그거는 넣을 수 없는 값이니까 다시 확인해 봐라 라고 알림이 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던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메모장 같은 경우는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어 한글이 들어가도 되고 20 뒤에 띄어쓰기가 들어가도 되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어쨌든 뭐 데이터가 들어간 거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라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다르거나 틀렸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 20살 미술학과 이땡땡 학생의 정보를 가져오세요라고 하면은 음 우리 시스템에는 20살 이땡땡 학생은 없습니다.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있는데 컴퓨터가 보기에는 20살 미술학과 이땡땡 학생은 없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출석부라든지 또는 학과 여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락이 안 오든지 아니면은 '나는 분명히 학과 등록금 내고 등록을 했는데 내 이름이 왜 없을까?' 요렇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시스템들이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요렇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정보화가 되기 전에는 이런 정보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사람이 손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이런 실수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이는 제가 대표적인 것 3 개만 가져왔어요. 자, 이번에는 검색 방법의 차이입니다. 자, 파일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봐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목차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파일에다가 20살 최땡땡 학생의 학과는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파일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컴퓨터가. 그러면은 자, 김땡땡 학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땡땡 20살 국문학과 다음 넘어가서 이땡땡 20살 미술학과 박땡땡 21살 경영학과 최땡땡 20살 최땡땡 20살 체육학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다? 목차가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면은 맨 앞에 몇 강, 몇 장, 몇 페이지 이렇게 목차가 있잖아요. 만약에 목차 그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책을 볼 때 특정 단원에 우리가 뭐 수학책을 공부할 때 함수에 대해서 찾고 싶다. 그러면은 목차가 있으면은 앞에 목차를 보고 함수는 100 페이지구나 하고 100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죠? 1 페이지부터 1 페이지는 집합, 2 페이지는 다항식, 3 페이지는 뭐 요렇게 하면서 100 장을 다 넘겨 봐야 될 거예요, 찾을 때까지. 목차가 없다면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목차라는 게 있어서 20살 최땡땡의 학과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C열 사행, 엑셀로 치면은 C열 사행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위치 정보나 그 값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되게 빠르다. 대단히 빠르다. 빠른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때 파일로 구축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시스템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DB로 구축된 시스템이 훨씬 빠르다는 말이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파일과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자주 가는 마트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마트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자, 동시 접속의 문제. 마트에 한 명씩 줄 서서 들어가나요? 아니죠. 뭐 우리 뭐 커다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거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음.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은 동시 접속이 안 되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장 볼 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이 밖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무결성 문제. 자, 요거는 뭐 예시가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소금 사이에 설탕. 아까 우리가 형식에 제한이 없으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했죠. 형식에 제한이 없으면. 전부 하얗다 보니까 소금, 소금, 소금인데 그 사이에 설탕이 있는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색 방법의 차이. 자, 마트에 갔는데 넓잖아요. 저 위에 저런 안내판이 없으면 내가 설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주 가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처음 간 마트에서 내가 설탕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모든 진열대를 다 돌아봐야겠죠. 이게 파일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요청을 한다고 했죠. 이러한 요청과 응답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을 거고, 자, 서버는 그 서버 안에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경우에는 DB 서버라고 불러요. 데이터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서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 그리고 DB 서버 요거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DB 서버가 그냥 웹 서버와 합쳐져 가지고 물리적으로 한 컴퓨터에서 데이터도 다루고 사용자 요청도 받아주고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정말 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요런 앞에 있는 사용자 요청을 받는 서버와 데이터만 관리하는 전용 그 DB 서버는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여기도 정의를 제가 적어 두었는데 단순하게 많은 데이터를 넘어서서 왜? 데이터 앞에 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크다. 단순하게 많은 데이터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관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관리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지고 있고요. 네트워크도 빨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컴퓨터들이 처리할 수 있었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필요가 생겼고 그에 맞춰서 이제 컴퓨터의 성능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관리 능력도 더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관리 능력을 넘어설 정도의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 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라고 해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식 정보 체계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갔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일기장과 24시간 CCTV라고 적어 놨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에 들기까지 한번 일기장에 적어 보라고 하면은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씻고 그다음에 뭐 밥을 먹고 어 뭐 나갈 채비를 해서 등교를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하루를 기억나는 대로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처럼 관찰 카메라 같은 게 여러분들을 딱 옆에 붙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침 일어날 때부터 났을 때부터 잠에 들 때까지를
계속 카메라로 찍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기장에 미처 못 적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기록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좀 부끄럽겠지만 그 관찰 카메라 찍힌 걸 보고 '아니 내가 저런 행동도 했었어? 내가 저런 습관이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일도 있었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몇 줄 적혀 있는 텍스트와 그다음에 카메라로 관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의 용량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설명하는 심지어 기억도 안 나요. 일기장에 적으려고 하니까 기억도 안 나는 수준의 그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빅데이터는. 일기장과 24시간 그 영상과 비교할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분석하고 정보와 지식을 얻어내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수많은 양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보 지식을 찾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어렵지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자체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려는 기술들은 어려운 분야긴 해요. 우리 컴퓨터 공학 쪽에서 그 빅데이터 과목이 따로 있고 그 분야의 뭐 전공이나 뭐 그런 대학원 과정이 있을 정도로 빅데이터는 어려운 분야긴 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분야로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발판이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핵심 요소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3V 또는 뭐 4V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5V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세 가지만 가져왔고요. 양. 양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겠죠? 빅데이터는 정말 압도적인 그 데이터 양으로 얘기하는 기술입니다. 속도. 자, 속도도 정말 중요해졌어요. 컴퓨터의 성능과 그리고 네트워크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영상을 보더라도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스트리밍을 해서 보죠. 누르면은 그냥 이제 바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는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는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속도도 정말 중요한 어 요소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성. 자, 데이터는 정말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옛날에는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 데이터만 모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죠? 저장 공간도 충분하고 컴퓨팅 성능도 빠르고 전송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텍스트만 모았는데 이제는 그냥 촬영을 해 버린다든지 또는 전엔 요만큼만 모았는데 이번에는 "야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요것도 모아." 정말 다양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공장에서도 뭐 그때그때 매 시간마다 그냥 단순하게 사고가 벌어졌을 때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면서 이때 온도 몇 도다, 이때 습도 어떻다, 이때 기계 속도가 어떻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어땠다, 계속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그냥 다 모으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러한 양과 속도, 다양성이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데이터에서 정보와 지식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 그래프가 밑에 있는 데이터가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수준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목적의 데이터 집합이다. 중요합니다.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DB 서버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냥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빅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랑 지식을 얻고자 하는 기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 수집과 처리 속도, 데이터의 다양성이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와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에서의 핵심은 데이터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말 필수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7강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과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